본 영상에서는 학생들을 온라인 수업에서의 토론에 참여시키는 12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양의대 의학교육진흥원 의학교육학교실 김도환입니다. 이 자료는 아래 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간단히 인트로덕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자는 온라인 과정에서, 즉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학습을 다양한 측면으로 촉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하거나 학습자 간 피드백을 주고받고 생각을 교환하게 한다거나 토론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토론을 촉진하거나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거나 의견에 대한 설명을 유도하고 격려하는 것, 여러 사람 간 상충하는 생각을 유도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학습 촉진에 있어서 토론은 학습자에게 더 적응적인, 즉 학습자에게 더 잘 맞추어진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교수자는 학습자의 이해도를 토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토론을 통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학습자는 토론을 통하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고 서로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용도로도 토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론에 있어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팁입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특히 MOOC와 같은 대규모 수업에서는 입학 요건이 거의 없고, 따라서 학습자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언어 능력, 학습에 참여하는 동기, 목표, 요구가 서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마다 이렇게 지식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용어나 맥락에 익숙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수자는 다양한 청중에게 적합한 다양한 내용과 사례를 제공해야 하며, 다양한 배경에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인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전문직업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학습자가 서로의 다양함을 같이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이 이득이 됨을 생각하게 유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팁입니다. 온라인 토론에 있어서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한 경계와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학습자는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채팅 혹은 SNS에 친숙하겠지만 그것이 학습이나 교육 상황에서의 토론에 능숙하다는 말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토론의 경계와 조건을 설정한다는 것은 토론의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초기에 설정하여야 토론을 위한 개방적이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규칙의 예시로는 익명으로 뭔가를 발언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와 토론에서 언어, 어조, 타인에 대한 존중, 개방적 태도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토론 공간의 소유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 토론 공간에 학습자만 참여하는지 아니면 이 토론 공간에 교수자도 함께 토론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는지가 이 토론 공간의 소유자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온라인 토론을 촉진하는 두 번째 팁은
토론이 추가적인 학습 목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토론을 혹은 토론 공간, 토론 영역을 온라인 학습에서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학습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토론 자체는 유용하지만 이 토론을 왜 사용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토론이 학습과 통합되도록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정 학습 성과와 토론이 연결되게 하거나 토론이 다른 학습 성과를 서포트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교육자가 토론의 모더레이터로 참여한다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를 비계, 즉 스캐폴드 할 수 있고 학습자에게 토론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토론을 촉진하는 네 번째 팁은 토론 참여를 장려하는 어떤 과제나 도입부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토론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주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습자에게 단순히 어떤 아이디어를 혹은 개념을 찾아보라고 시키는 것을 넘어서 그렇게 새롭게 얻은 정보를 통합하고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과제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는 실세계에 기반을 두고 사례에 기반을 두고 혹은 문제에 기반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이 하나거나 정보에 대한 회상 혹은 리콜만 필요한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이 더 바람직하고 학습자가 배운 내용을 스스로 생각해서 활용할 수 있는 혹은 그래야만 하는 과제를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온라인 토론을 할 때 다섯 번째 팁은 교수자가 응답할 댓글을 선택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무크와 같은 대규모 코스에서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댓글이 수천 개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수자는 어떤 댓글에 대하여 답을 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 코멘트에 다 답을 다는 것이 아니라 사려 깊고 신중히 생각한 성찰적인 코멘트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수도 있고 학습 자료를 비판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주고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면 가능하다면 혹은 필요하다면 다른 교수자를 태그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통의 관심 영역에 대해서 코멘트할 수 있고 혹은 오해나 틀린 코멘트, 학습자가 오해나 틀린 코멘트를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토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토론의 여섯 번째 팁은 교수자가 토론에 끼어들게 되면 교수자가 끼어든 다음에 토론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수자가 토론에 참여하는 경우에 교수자가 코멘트한 다음 토론이 그대로 끝나버리거나 학생 간의 협업이 축소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교수자가 어떠한 의사소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토론에 끼어드는지가 중요합니다. 교수자가 특정 학생을 인정해 주거나 혹은 정보를 줘버리는 방식으로는 후속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지고 반대로 교수자가 무언가를 더 요구, 즉 학습자에게 뭔가를 더 하도록 요청할 경우에는 학습자의 성찰과 응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론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교수자가 개입할 경우에는 고차원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의견을 내는 것이 좋고 너무
지연되지 않게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코멘트를 해야 토론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교수자 참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7번째 팁입니다. 인스트럭터 프레젠스라고 이 논문에서 얘기한 것은 다음에 둘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는 teaching presence로서 어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존재 혹은 존재감 혹은 참여를 의미합니다. 이때 교수자는 교육의 설계나 학습의 혹은 토론의 촉진, 정보의 전달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teaching presence는 비판적 사고와 고차원적 학습을 위해서 학습자에게 필요합니다. 한편 이러한 명시적인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도 social presence, 즉 그룹 내에서 대인관계 개발을 위한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자가 이런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게 된다면 학습자는 토론에 대한 참여와 의견 교환을 더욱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의 초기에는 소셜 프레젠스와 같은 소셜 액티비티를 더 강조할 수 있으나 점차 이러한 의견 교환과 학습자 간의 관계가 쌓아짐에 따라 아카데믹 챌린지를 강조하는 티칭 프레젠스 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8번째 팁은 학습자의 생각과 이해를 한편으로는 지지하면서 한편으로는 거기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대해야 합니다. 학습자에 대한 지지, 즉 서포트와 학습자에 대한 도전, 즉 챌린지는 이 두 개가 더해져야 체계적인 비계, 스캐폴딩이 될 수 있습니다. 지지 혹은 지지적이란 것은 학습자가 학습에 기여하는 바를 격려하고 인정하고 학습자를 더 참여하도록 끌어들이고 토론을 촉진하고 합의와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교수자의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학습자에게 도전, 챌린지 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라든가 학습자의 오해를 더 드러나게 한다거나 학습자가 불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정보를 준다거나 학습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은 교수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아홉 번째 팁은 교수자가 토론 상황에서 명확한 학문적인 리더십을 보이는 것입니다. 학문적 리더십은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고 토론이 조기에 종결되거나 토론이 부적절하게 중간에 다른 방향으로 새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학문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학습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영역을 식별하고 이렇게 식별한 다음에는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요 개념에 대해서 재토론을 요청할 수도 있고 오해, 학습자가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토론을 요약하는 것과 같은 활동을 할 때 학문적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토론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토론을 진행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한데 이렇게 요약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모든 학습자가 꼭 토론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필요한 정보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합의된 어떤 조치를 놓치지 않고 전달받게 하는데 토론 내용 요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0번째 팁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교수자는 공동의 학업적 목표를 지향하고 그룹 내에서의 결속을 지향해야 합니다.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토론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그룹의 결속력과
소속감이 더해진다면 심화된 학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정서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교수자는 참여자, 즉 학습자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고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는 편안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그룹, 우리 수업과 같은 표현을 씀으로써 사회 정서적인 부분을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학업적인 부분에 초점을 둘 때는 집단의 공유된 학업 혹은 학습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이 과목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과목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학습자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룹에서 토론 그룹을 하는 그룹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가 학습자들이 그 목표를 자기 자신의 목표와 동일시할 수 있도록 자극 혹은 격려해야 합니다. 11번째 팁입니다. 온라인 토론 상황에서도 소극적인 참여자는 있을 수 있기에 이런 학습자를 인정하고 소극적인 학습자 혹은 어떤 학습자든지 토론에 대한 기여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면 그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이 럴커라고 얘기한 소극적 참여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혼자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자기가 꼭 참여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학습자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부족해서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극적 학습자가 확인된 경우 교수자는 그 대안으로서 이렇게 숨기, 럴킹을 참여의 첫 단계로 인정해주고 참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적절한지 몰라서 참여를 소극적으로 미룬다면 적절한 응답 방식을 모델링할 수도 있고 지나치게 공식적인 포멀한 상황보다는 인포멀한 토론을 허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을 낮춰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읽기만 하는 것이 분명히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2번째 마지막 팁입니다. 함께 교육을, 즉 온라인 토론을 진행할 교육자 팀을 구성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대규모 MOOC에서는 여러 교수자가 팀 단위로 촉진을, 파실리테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각 팀 내에서 교육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토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토론의 촉진에서는 팀을 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교수자의 특성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것들과 많은 부분이 겹칩니다만 학습자가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식별하고 학습자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를 명확하게 하고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와 학습 자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긍정적인 특성이 됩니다. 또한 교수자는 이미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보다 다른 아직 참여하지 않은 더 많은 학습자가 참여하게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온라인 토론에서 학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12가지 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학습자가 여러 가지 배경 지식과 경험 측면에서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토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것에 대한 규칙, 즉 경계와 조건을
일찍 설정해야 합니다. 토론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닐 수 있고 결국 토론이 쓸모가 있으려면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학습 목표와 연결되어야 하기에 토론 그 자체가 추가적인 목표로서 혹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토론을 시작할 때 학생에게 적절한 과제나 도입부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토론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학습자가 다양한 댓글을 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댓글에 대답하기 어려울 경우 어떤 댓글 혹은 어떤 코멘트에 답변할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수자도 토론에 함께하는 경우, 즉 교수자가 토론에 개입하거나 중간에 코멘트를 하는 상황에서는 그 교수자의 개입으로 인하여 토론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교수자는 사회적인 소셜 프레젠스와 교육적인 티칭 프레젠스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학습자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한편으로는 학습자를 지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적절한 도전을 통해서 사고와 이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토론의 리더로서 교수자는 명확한 학문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하고 교수자는 여러 참여한 학생들의 공동의 학업적 목표를 강조하면서 또한 사회적으로 혹은 그 그룹이 내적으로 충분히 결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양한 학습자 중에 소극적인 참여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소극적인 참여자도 인정해주고 무언가 이 소극적인 학습자의 기여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함께 교육을 진행할 팀을 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온라인 수업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여러 교수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